지금 당신의 식탁 위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밥그릇 옆에 혹은 정수기 위에 알록달록한 약이 들어있는 약봉지가 3개, 4개씩 산처럼 쌓여 있진 않습니까? 아침 식후에는 김 내과에서 타온 혈압약과 위장약을 먹고 점심 때는 팍 정형외과에서 준 관절약과 진통제를 한 줌 털어놓고 저녁에는 이비인후과 약에다가 잠이 안 온다며 수면 유도제까지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거기에 몸에 좋다는 오메가3, 비타민, 홍삼, 관절 영양제까지 챙겨 먹느라 밥배보다 약배가 더 부르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별 이상 없습니다. 그저 노화 현상이니 운동 좀 하시고 푹 주무세요. 라고 하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내 몸은 이렇게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 이상이 없다니 저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내 병을 못 찾는 거 아냐? 하고 의심부터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음 날 친구가 용하다더라 하는 옆 동네 병원을 또 찾아가서 어제와 똑같은 엑스레이를 찍고 똑같은 피검사를 하고 결국 비슷한 약을 또 한 보따리 타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지금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가슴이 뜨끔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소중한 건강을 오히려 망치고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까지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 바로 병원 쇼핑과 건강염려증에 대해 아주 뼈아픈, 그러나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픈 곳이 생깁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기계도 60년, 7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돌리면 나사가 풀리고 녹이 슬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우리 몸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자식들 업어 키우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닳고 닳은 우리 몸입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서 시큰거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눈은 침침해지고 소화 기능은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만 과식해도 더부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걸 세월의 흔장이 아니라 당장 고쳐야 할 병으로만 인식하고 내 몸에서 통증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덤벼듭니다. 마치 70년 된 낡은 자동차를 정비소에 가져가서 왜 새 차처럼 쌩쌩 나가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밤에 자꾸 깨서 잠을 못 자겠어요. 속이 자꾸 쓰려요. 이런 증상들은 어쩌면 병이라기보다 내 몸이 나에게 주인님, 이제 저도 좀 늙었으니 조금만 살살 다뤄주세요. 좀 쉬엄쉬엄 가세요.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어이 약으로, 주사로, 수술로 해결하겠다며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합니다. A병원 가서 여기가 아파요 하고 B병원 가서 저기가 아파요 합니다. 의사가 양심적으로 어르신, 이건 나이 들어서 관절이 좀 다른 겁니다. 아껴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걸 누가 몰라? 안 아프게 해달라고 병원 왔지? 하며 역정을 내고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대기실에 앉아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저 병원은 불친절해, 실력이 없어, 명의는 무슨 돌팔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병원에서 아이고 어르신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못 걷게 됩니다. 큰 수술 하셔야 해요. 라고 겁을 주면
오히려 그 의사를 명의라고 지켜세우며 삼짓돈을 엽니다.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일시불로 긁고 나서야 그래, 역시 비싼 병원은 달라 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그건 쇼핑입니다. 백화점에서 내 몸에 딱 맞고 예쁜 옷을 고르듯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주는 의사, 내 불안을 잠재워줄 강력한 처방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의료 쇼핑일 뿐입니다. 이런 닥터 쇼핑, 병원 쇼핑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아까운 돈을 낭비해서가 아닙니다. 돈이야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것이 당신의 몸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약물 중복 복용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타온 약들을 한꺼번에 식탁 위에 쏟아부어 보십시오. 위장약, 소염약, 진통제, 혈압약, 당뇨약, 전립선약, 색깔도 모양도 다양한 그 수많은 알약을 성분이 겹치는지 서로 충돌하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그저 의사가 줬으니까 몸에 좋겠지 하며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약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각기 다른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섞어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선 화학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분은 서로 효과를 상쇄시켜서 약효를 없애버리고 어떤 성분은 서로 엉겨붙어서 간을 망가뜨리고 콩팥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 중 상당수가 지병 때문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 때문에 실려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겨서 낙상하고 약 때문에 위출혈이 생기고 약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약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둘째, 진짜 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면 어느 의사도 당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깊이 있게 지켜보지 못합니다. 한 의사가 환자를 오랫동안 보면 이 환자는 지난달에는 혈색이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네. 이 약을 썼을 때 반응이 별로였으니 다른 약으로 바꿔봐야겠다 하는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게 바로 진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매번 처음 보는 의사에게 가서 여기가 아파요라고 단편적인 증상만 호소하면 의사는 그 순간의 증상만 가라앉히는 대증요법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잎사귀만 닦아주는 꼴입니다. 병의 뿌리는 깊어가는데 겉핥기식 치료만 반복하다가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옵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병인 건강염려증을 키웁니다. 건강염려증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 건강 프로그램만 봅니다. 종편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냅니다. 어디가 저리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손톱 색깔이 변하면 암이다.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자극적인 말만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러면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머리가 띵한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발이 저린 것 같습니다. 나도 혹시 하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엄습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정밀 검사를 해봅니다. 결과가 이상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분명히 나는 아픈데 왜 기계에는 안 나온대? 기계가 잘못된 거 아냐? 의사가 돌팔이 아냐? 그래서 더 큰 병원, 더 비싼 검사를 찾아다닙니다. 스스로 환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친구 만나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꽃구령 갈 그 소중한 시간에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 내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환자라는 이름으로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픈데 무조건 참으라는 말일까요? 병원 다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하지만 현명한 환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비는 아끼면서 건강은 확실하게 지키는 진짜 지혜로운 시니어의 병원 이용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대형 병원 말고 믿을 수 있는 동네 주치의를 만드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무조건 대학병원 유명한 명의만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교수님은 당신을 길어야 3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처방전 툭 던져주기 바쁩니다. 하지만 집 근처 동네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다릅니다. 감기 걸렸을 때, 배탈 났을 때, 예방주사 맞을 때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얼굴을 익히십시오. 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내 몸 상태도 시시콜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병력, 가족력, 식습관, 심지어 내 성격과 가정사까지 다 아는 단골 의사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그 의사가 당신의 몸을 대학병원 교수보다 100배는 더 잘합니다. 어디가 아프면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옆집 아줌마한테 묻지 말고 일단 그 선생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건 큰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라고 의뢰서를 써줄 때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별거 아니니 약 며칠 먹고 좀 쉬세요 라고 하면 그 말을 믿으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지 말고 상의하십시오. 많은 분이 진료실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요구합니다. 선생님, 나 머리가 아픈데 MRI 좀 띄워줘요. 옆집 할머니가 먹는 그 빨간 약 나도 처방해줘요. 그게 효과가 좋다던데? 이건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진료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의사는 전문가입니다. 진단은 의사의 몫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증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아픈데 언제부터 아팠고 꼭꼭 찌르듯이 아픈지 묵직하게 아픈지 아침에 아픈지 저녁에 아픈지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주셔야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약 봉투를 설령 영양제라도 모조리 들고 가서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정형외과에서 관절약을 먹고 있고 비뇨기과 약도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주시는 감기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환자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 약이랑 이 약은 같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하고 중복되는 약을 빼줄 겁니다. 약 개수만 줄여도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고 속쓰림이 사라집니다. 셋째, 완치를 기대하지 말고 관리를 목표로 하십시오. 이걸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년의 병은 대부분 고장이 아니라 노화의 과정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은 감기처럼 약 며칠 먹고 싹 낫는 병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어르고 달래가며 같이 살아야 하는 룸메이트 같은 존재입니다. 선생님, 이 약 먹으면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완치됩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뿌리 뽑으려다가 사람 잡습니다. 그저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증을 조금 줄여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노년기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좀 아프면 오늘 날씨가 흐려서 무릎이 좀 쑤시는구나.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지자 하고 혈당이 좀 오르면 어제 과식했으니 오늘은 좀 덜 먹고 더 걸어야지 하고 유연하게 넘기십시오. 내 몸을 기계처럼 다루지 말고 아이 달래듯이 달래가며 쓰는 것. 그게 최고의 노년 건강법입니다. 넷째, TV 건강 프로그램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 쇼닥터라고도 하죠. 말을 참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보편적인 정보이지 당신의 몸에 딱 맞는 처방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어디에 좋다더라,
어떤 가루를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더라 하면 다음날 시장에 그 열매가 동이 납니다. 하지만 어떤 체질의 사람에게는 약인 음식이 당신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의 절반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물건을 팔려는 상술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면 TV를 끄고 차라리 산책을 나가십시오. 햇볕 쬐며 걷는 30분이 TV 앞에서 건강식품 광고 보며 침 흘리는 1시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아픈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어렵지만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신음소리를 내뱉으면 안 아픈 것도 아파집니다. 우리 뇌는 참 단순해서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하면 진짜 통증 신호를 더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 통증을 잊습니다. 복지관 댄스 동호회에 나가서 신나게 춤을 추거나 노래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를 때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신나게 놀 때, 뭔가에 몰입할 때는 통증도 잠시 숨을 죽입니다. 관심사를 내 몸 안에 있는 통증이 아니라 몸 밖에 세상으로 돌리십시오. 취미를 갖고 사람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다이돌핀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병을 이기는 힘은 약국 진열대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활기찬 일상 속에, 당신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산소 호흡기 끼고 콧줄로 밥 먹으며 100살까지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진정한 장수는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숟가락 들고 밥 먹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알아보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병원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믿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내 건강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의존적인 환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의사는 조언자일 뿐이지 실행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에 불필요한 약봉지를 정리하십시오. 여기저기 병원 순례하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대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공원으로 나가십시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사서 꼭꼭 씹어 드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랑 같이 걷자고 하십시오. 그것이 수백만 원짜리 MRI 검사보다 유명한 대학병원 명의보다 훨씬 더 용하고 확실한 처방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름살은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이 준 훈장이고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은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내 몸의 투정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다독여 주십시오. 그래, 너도 70년, 80년 동안 나 데리고 사느라고 고생했다. 낡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재밌게 살다 가자 하고 아픈 무릎을, 아픈 허리를 따뜻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몸도 주인의 따뜻한 손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사랑해주면 몸도 덜 아픕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날들은 차가운 병원 대기실에 갇혀 있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짜 인생을, 진짜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병원과 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활기차게, 더 건강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약봉지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채우는 밤 되십시오.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